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잇몸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의 원인, 증상, 예방 방법, 치료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칫솔과 치약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4년 현재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 중 약 35%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 3명 중 1명이 잇몸 질환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유병률이 50%에 달한다고 하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잇몸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높은 유병률은 잇몸 질환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잇몸 질환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플라그와 치석입니다. 구강 내 세균이 모여 형성되는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으면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치석은 단단해져서 칫솔로는 제거하기 어렵고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잇몸 조직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잇몸이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잇몸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잇몸 질환을 앓았다면 자신도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또한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잇몸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도 잇몸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도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잇몸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의 증상. 잇몸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잇몸 출혈, 잇몸 부종, 통증, 구취, 치아 이동, 농양 형성이 있습니다. 잇몸 출혈은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잇몸 염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잇몸 부종은 잇몸이 붓고 붉어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염증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잇몸 통증은 염증으로 인해 잇몸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면 지속적인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이동은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서 치아가 이동하거나 흔들리는 증상입니다. 농양 형성은 잇몸에 고름이 차는 경우를 말합니다. 잇몸 질환의 예방.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칫솔질과 치실 사용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치실 사용도 중요한데요.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치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플라그 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당분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잇몸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잇몸 질환의 치료 방법. 잇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로는 스케일링 및 루트 플래닝, 항생제 치료, 치주 수술, 레이저 치료, 치아 이식 등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루트 플래닝은 치아 뿌리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재발을 막는 치료입니다. 항생제 치료는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입니다. 치주 수술은 중증 잇몸 질환의 경우 손상된 잇몸 조직을 제거하고 치아를 지지하는 뼈를 재형성하는 수술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 부위를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치아 이식은 치아의 뿌리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새로운 치아를 심는 치료입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소금물 가글, 코코넛 오일 풀링, 허브 가글이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어 염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은 코코넛 오일을 입에 머금고 10-15분간 헹구는 방법으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허브 가글은 카모마일, 페퍼민트 등 허브로 만든 가글액을 사용하여 염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한 치아 발치 후 조치.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한 경우 인공치아 임플란트, 브릿지, 부분 틀니 등을 통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를 대체하는 인공 기둥을 잇몸에 심어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브릿지는 발치 부위 양쪽 치아를 이용해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분 틀니는 여러 치아를 발치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을 때는 차가운 압박을 통해 통증 부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얼음팩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추천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고 적절한 양의 치약을 사용합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최소 2분 동안 칫솔질을 하며 치아의 뒷면과 혀도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좋은 칫솔과 치약의 선택 및 추천. 좋은 칫솔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작은 칫솔 머리, 편안한 손잡이가 중요합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필립스 소닉케어, 오랄비 프로 2, 닥터 베스트 소프트가 있습니다. 좋은 치약은 플라그 제거 성분과 플루오르화물이 포함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센소다인, 클리너리, 파로돈탁스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과 전신 건강. 잇몸 질환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가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 질환은 심장병,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임신과 잇몸 질환.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잇몸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치은염은 임산부의 약 60-75%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구강 관리를 통해 잇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잇몸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구강 위생 관리와 치과 검진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건강한 식습관, 금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